2016이요? 네, 엑셀을 2016을 열면은 처음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새 통합 문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제일 처음에 아마 저희 시험 보러 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수험자 등록을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9시 시험이다 하면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하고 종료하는 순서를 거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줄부터 읽어보자면 문제는 총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4작업은 차트 작업입니다.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을 만들고 나중에 1작업의 내용을 참고해서 4작업을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맞추래요.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A열이 보이실 텐데요. A열 열머리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열 너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A열 위에 여기 열머리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 이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너비를 8.38이 원래 기본값인데 1을 주고 확인을 하면은 A열의 열너비가 1만큼 줄어져요. 자, 일단 엑셀을 좀 말씀드리자면 엑셀은 워크북과 워크시트가 있어요. 하나의 워크북은 하나의 장부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시트들은요 각각의 이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출납부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금전출납부 파일 안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게 일단 시트라는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트 하나에는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과 같은 열들이 들어있어요. 이 열이 총 보면은 컨트롤하고 제가 오른쪽 방향 눌러볼게요. XFD까지 해서 16,384개의 열이 있고요. 행은 1행, 2행, 3행, 4행 해서 이 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는데 행은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눌러보면 148,576개의 행이 있습니다. 뭘 누르라고요?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키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148,576개의 행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시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A1 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하고 홈키 한번 눌러볼까요? 위쪽에 보시면은 홈이라고 적혀있는 키 있죠? 어디? 방향키 위쪽에 보시면은 인서트 홈, 뭐 페이지업 해서 적혀있는 키요. 여기서 컨트롤하고 홈키를 같이 누르면 이거는 무조건 A1 셀로 셀 포인터가 옮겨지게 돼요. 자, 보시면은 엑셀은요 여태까지 했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랑은 달리 칸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죠.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칸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선택되어 있는 칸,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한 칸에 이렇게 셀 포인터가 표시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셀 포인터는 방향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엔터를 칠 수도 있고 탭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엔터 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데? 네, 엔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방향키로는 뭐 어느 방향에도 움직일 테고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탭이요. 네. 자, 셀 포인터가 보이는 이 위치가 지금 셀이 선택되어 있는 건데 이 각각의 셀들에는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택한 셀은 지금 보시면 D열에 있는 5행의 셀이죠. 그럼 여긴 D5셀이라고 해요. 여기는 B3셀, 뭐 여기는 A11셀 이렇게 해서
열 이름 읽고 행이름 읽으면은 그게 셀 주소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셀들마다 모두 다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주소는 여기 보시면 이름 상자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마우스를 제가 여기를 A4셀을 찍으면 A4셀 이렇게 이름 상자에 보여지죠? 아마 파워포인트랑 구조는 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 위쪽 구조는. 그쵸?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이쪽은 이제 제목 표시줄. 그래서 제목이 지금 아직은 저장 안 했으니까 통화문서 1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메뉴줄인데, 이 메뉴줄을 눌렀을 때 이 밑에 메뉴가 바뀌는 리본 메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름 상자에 있는 것까지 봤는데 그 옆에 뭐가 있죠? 요 긴 줄은 뭐라고 하냐면 수식 입력 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러고 여기다가 만약에 한일이라고 제가 글씨를 적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내용이 적히는 거 외에도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도 똑같이 한일이라고 내용이 적혀요. 엔터 쳐면은 이렇게 적혀지고, 다시 제가 C3셀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C3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셀 주소 표시줄에도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럼 요 밑에다가요, 제가 숫자 1을 적어 볼게요. 자, 숫자의 경우는 엑셀에서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1을 적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C4셀을 제가 클릭해서 보면은 C4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수식 입력줄에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는 중곡 1동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거는 문자랑 숫자가 같이 들어갔죠. 그쵸? 그런 경우 엑셀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중곡 1동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여기를 다시 찍어보면은 실제 여기 수식 입력줄에는 여기 적었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그냥 제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거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 왜냐면 10 여기 죄송해요. 1000이라고 적은 거는 숫자이지만 뒤에가 원이라는 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랑 숫자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 엑셀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하거든요. 엔터를 쳐보면 숫자는 원래 오른쪽 정렬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걸 일부러 좀 바꾸려면은 일부러 바꾸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 1000원을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숫자 1000을 적고 엑셀에서는 서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00이라고 적은 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면 셀 서식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기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뭐 0이나 샵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0을 적고 제가 1을 적으면 이렇게 1000원이라고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아까 1000 적은 것만 남아있죠? 원자는 그냥 서식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1000원으로 보이지만 실제 여기 엑셀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엑셀은 문자는 계산을 못해요. 네,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그럼 1000원이라고 그냥 보기 좋게 내가 적으면 안 되냐? 네, 당연히 안 돼요. 계산이 안 될 테니까. 그쵸? 숫자가 짜겠네. 숫자를 적어서 그거를 셀 서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굳이 이제 원을 이제 붙이고 싶으면 그렇죠. 자, 일단 뭐 여기 아무데나 이제 또 내용을 적어 볼 건데 일단은 날짜 형식을 한번 적어서 보여드려 볼까 해요. 자, 날짜를 적을 때는요. 연도, 월, 일을 적을 때 백이나 슬러시로 사이에 구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오늘이 뭐 2월 14일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혹시 이렇게 저처럼 샵샵샵 뜨면은 조금 시열을 넓혀야 돼요. 시열과 디열 사이 열머리글에서 끌어서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넓힐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날짜를 적었더니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적혔고, 그리고 날짜의 경우는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적을 때 제가 아까 빼기로 구분해서 적었다면 슬러시로도 적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20년 슬러시 2월 슬러시 14 이렇게 적고 엔터를 쳐도요. 날짜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네. 자, 또 하나 다른 형식으로 또 적어볼까요? 이 슬러시 14 요거는 엔터 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날짜 형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약속이네요. 예, 그렇죠. 역시 그래서 날짜는 기본적으로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다 시간을 적어볼게요. 시간을 적을 때는 콜론으로 구분해요. 10시, 예를 들어 5분 이렇게 적어볼까요? 10 콜론 5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10시 5분의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간단한 내용들을 보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엑셀에서는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랑 그리고 시간이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이유는 사실은 얘네는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홈탭에 보시면 얘는 이제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표시 형식의 날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이건 날짜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날짜 서식을 만들어 준 건데 얘를 만약에 제가 일반으로 고쳐본다면 이렇게 43875라는 어떤 임의 값으로 바뀌었죠. 자, 이게 이제 날짜가 갖고 있는 날짜 값인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나오지만 일반으로 바꿔보면 시간도 이런 식으로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날짜나 시간 같은 경우는 숫자 값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된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수식을 간단하게 적어 볼 건데요.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원래 1 플러스 2는 하고 는을 맨 마지막에 적잖아요. 엑셀은 반대로 맨 앞에 적어요. 계산할 땐 등호를 이렇게 앞쪽에 적어요. 그리고 똑같이 1 플러스 2 해볼게요. 1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실래요? 그러면 3으로 바뀌어서 계산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값이 변형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 3이 나온 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지금 셀 값에는 3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여기 주소 표시줄에 주소 표시줄이란다.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1 플러스 2로 이렇게 수식이 그대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요 수식 입력줄이라고 이름이 아마 붙은 이유가 엑셀에서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보여지는 줄이라서 아마 수식 입력줄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적어 보셨나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서울시라고 적고 엔터를 쳐볼까요? 자, 어때요? 그냥 서울시까지 적히고 엔터 치니까 서울시 적고 그냥 다음 셀로 넘어왔어요. 네, 광진구 적고 엔터를 또 쳐볼까요? 역시 광진구까지 적히고 그냥 밑으로 또 다음 칸으로 내려가죠.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한 셀에, 그러니까 하나의 요 셀에 한 줄이 적혀지도록 되어 있어요. 한 줄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셀에 내가 두 줄 이상을 네? 계속 그냥 서울시 광진구 쭉 주소 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한 셀에 내가 여러 줄을 적고 싶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밑에다 연습해 볼게요. 자, 서울시까지 적으셨죠? 자, 여기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를 쳐보세요. Alt를 누르면서 엔터를 치면은 한 셀에 여러 줄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광진구 하고 Alt 누르고 있으면서 또 엔터. 중곡동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확인해 보셨나요? 네. 어렵지는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요 옆에다가 다시 또 연습을 해볼게요. 엑셀의 다른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지역을 쭉 적어볼까 해요. 서울, 뭐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자, 이렇게 적고 만약에 제가 서자를 적으면 앞에서 적었던 서울이 자동으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서울을 적었기 때문에 뒤에 서자를 적을 때 서울을 적으려는 거지 라고 해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맞으면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럼 경 적고 엔터, 인 적고 엔터. 똑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첫 글자만 치면은 그쵸? 보여지네. 근데 만약에 대전을 적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자를 적으면 대구가 적히겠죠. 이때 이제 당황을 하세요. 난 대전 적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번에 대자를 적으면 이제 엑셀이 대전인지 대구인지 판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적으시면 되죠. 아니면 메뉴 중에 고르실 거면 Alt랑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요 앞에 적었던 메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방향키로 알트? 옮겨서 적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알트 뭐 눌러? Alt랑 아래 방향 화살표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완성이 되는 거는 한글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문자만 된다. 죄송해요. 한글 엑셀에서 헷갈렸겠다. 그죠? 네, 문자만 된다. 숫자는 안 돼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하기는 편하죠. 왜냐면 이거 한글에서는 다 막 적어야 되거나 그쵸? 복사해 주세요나 그래요? 분석이 없잖아 그냥 칠 것만 치기.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쓰는지도 모르죠. 자, 또 주요 기능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자동 채우기예요. 물론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서를 만들면서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 기능들이지만
간단하게 한 번씩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동 채우기에서는 일단 한일이라는 글자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한일 하고 엔터. 아까랑 같이 문자를 적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적으면 엑셀에서는 왼쪽으로 정렬된다 라고 했죠. 근데 이 한일이라는 문자 적었던 거를 다시 클릭해 보면 여기 셀 포인터의 오른쪽 하단에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까만색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네요. 초록색 요 조그만한 사각형 보이세요? 요거는 엑셀의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채우기 핸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인데 이 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흰색으로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다가 이 마우스를 이 점으로 가져갔을 땐 이렇게 까만색으로 조금 얇은 플러스 표시로 바뀔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왼쪽?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일이라는 글자가 쭉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한일 이거 적을 때 다 이거를 자동 완성으로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아주 간단하게 끌리죠.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니까 한번 실행 취소 해볼게요. 컨트롤 Z. 이건 어디서나 실행 취소예요. 응. 자, 요 한일이라는 아까 적은 글자를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한일이라는 글자가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 어렵지는 않죠. 자, 이번에는 그 옆에다가 숫자를 적어볼게요. 그냥 1을 적을게요. 자, 숫자 1을 적었고요. 1을 다시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자, 1은 숫자고요. 우리가 1을 적고 엔터를 치니까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정렬된 거 확인했죠? 자, 요 1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숫자의 경우도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 Z. 이번에는 1을 끌어내릴 때 아까처럼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옆에 또 플러스가 붙어 있죠? 자, 이 상태로 밑으로 끌어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씩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마우스로 그냥 끌면은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은 1씩 증가된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엑셀 하는 사람 다 알고 있겠네. 네,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어. 이제 알겠죠? 자, 이번에는 1하고 그 옆에다가 그 밑에다가 3을 적어 볼게요. 1하고 3은 몇씩 증가해요? 1씩. 네. 그래서 1하고 3 이 두 칸을 같이 잡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여기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1, 3, 5, 7, 9, 11, 13, 15, 17 이렇게 2씩 증가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1하고 밑에 3을 적었어요. 그리고 1하고 3 이 두 개를 같이 잡아요. 안에서 끌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아까 전처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1, 3, 5, 7, 9 이렇게 2씩 증가된 규칙대로 나온다. 다시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요 복사가 돼서 나와요. 13, 13, 13, 13, 13, 13. 네.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보통은 복사가 되는데 숫자는 조금 특이하죠?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1씩 증가된 값이 나온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숫자는 조금 반대로 돼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중곡 1동을 그냥 적어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중곡 1동은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었기 때문에 문자예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왼쪽으로 정렬을 해준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 그냥 중국 1등만 계속 하고 싶은 거. 자, 그럼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하고요. 이 중곡 1동만 내가 계속 하고 싶으면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은 중곡 1동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 1학년 1반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1학년 1반은 숫자가 2개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1학년 1반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숫자만 일씩 증가가 돼요.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복사가 되고 뒤에 있는 숫자가 일씩 증가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컨트롤 Z. 다시 그럼 1학년 1반을 여기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 복사가 되겠죠?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볼 건데요. 날짜를 적을 때 아까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2년 2월 14일 이렇게 백이나 슬러시로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2022년 2월 14일이 날짜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아까 전처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게요. 날짜는 채우기 핸들을 끌면 날짜가 일씩 증가돼서 나와요. 15, 16, 17, 18, 19, 20, 21. 근데 컨트롤 Z. 만약에 2월 14일만 여기 쫙 나와야 된다면 그때는 그렇죠.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 돼요. 그러면 2월 14일들만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숫자는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을 눌러주고 하고 숫자는 복사할 때는 그냥 끌면은 복사가 돼요. 그러고 숫자는 일씩 증가할 때 컨트롤 누르고 끄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 반대죠.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르는 거죠. 문자는 뭐 똑같이 나오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날짜의 경우 일단 여기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도 좀 보셔야 돼요. 다른 것도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 부분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 자동 채우기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평일 단위로 채우겠다. 그럼 평일 단위 채우기를 하면요. 14, 15, 16, 17, 18, 그 다음 19, 22, 토, 일요일이라 빠지는 거 보여요? 21, 22, 23, 24, 25, 26, 27이 보시면 토, 일요일이에요. 여기 잠깐 띄워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평일을 나오게 끌어서 채울 수가 있고요. 자동 채우기 옵션의 월 단위 채우기는 월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5월 14일, 6월 14일. 그러고 자동 채우기 옵션의 연 단위 채우기는 연별로 채우기. 아, 지금 이게 연도를 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 뜬 거죠? 그런 거죠? 자동 채우기 옵션은 다른 데서도 다 뜨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몇 개 안 떠요. 그러니까는 셀 복사나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런 것들이 주로 뜬다면 이 날짜 서식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뜨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할 거면 뭐 일 단위 채우기는 일별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월 단위 채우기 같은 경우는 월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어떤 기념일 따질 때 뭐 이런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월급날들 보면은 거의 날짜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보실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날짜를 적을 때 한번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계시면서 세미콜론 한 번만 눌러볼래요? 세미콜론. 네.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세미콜론. 요거는 오늘 날짜를 적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적혔을 거예요. 네, 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쉼표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시간을 적는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요거는 지금 시간을 적는 단축키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러면 시스템상의 오늘 시간 오전 10시 43분이다 라고 이렇게 찍히는 게 보여지네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오른쪽 하단에 역시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증가가 되냐면 시간의 일씩 증가가 돼요. 시간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시간이 일씩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나타내고 싶다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빈 공간에다가 제가 10을 적어보고요. 한 3칸 정도 띄어서 20을 적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10하고 20은 10씩 증가한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3칸을 띄어서 내가 여기다 이제 30, 여기다 40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하고 여기 20의 3칸 띈 범위까지를 마우스로 끌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30, 40과 같이 이렇게 띄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일단 10을 적었고 3칸 띄고 20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10에서 여기 3칸 띈 범위, 20에서 3칸 띈 범위까지 이렇게를 잡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여기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10씩 증가한다는 규칙과 3칸씩 떨어진다는 규칙까지 적용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1월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고 1월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면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겠죠? 자, 1월, 2월, 3월, 4월 이거 나오는 거는 아까 여기서 설명했어요. 자, 문자랑 숫자가 있을 때 숫자는 1씩 증가가 되고 문자는 복사가 된다. 그래서 끌어보니까 1, 2, 3, 4월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뒤에도 1, 2, 3, 4월, 1, 2, 3, 4월, 1, 2, 3, 4월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4칸을 잡은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1, 2, 3, 4월이 이렇게 채워져서 나오겠죠? 자, 아까랑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4칸을 잡았잖아요. 1, 2, 3, 4월을 복사하고 싶은 거니까 컨트롤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4칸을
병합을 한번 눌러볼게요. 병합이라는 건 이 네 칸을 하나로 합치는 걸 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네 칸을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네 칸이 이렇게 한 칸으로 합쳐져 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 채우기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네 칸씩 네 칸씩 네 칸씩 합쳐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칸을 범위를 잡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죠? 뭘 눌러서 여기 중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예.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범위로 잡은 걸 하나로 합쳐버리면서 가운데로 맞추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 셀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네 칸씩 네 칸씩 합쳐진 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식 만들 때 어떤 좀 비슷한 서식, 예를 들어 뭐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급식 식단표 같은 거 만든다라고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겠죠. 자, 이렇게 네 칸 잡아서 옆으로도 끌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엑셀에서 이런 셀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요, 표 같은 거 만들 때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계속 하나 보죠? 응? 아니, 어떤 얘기예요? 아니 이거 보이는 그 화면. 자, 아까 전에 살짝 보기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열 너비, 행 높이 조절하는 걸 좀 알려드려 볼까 해요. 자, 뭐 데이터 있는 데서 봐도 되고 없는 데로 좀 당겨서 봐도 되는데 있는 데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자, 우리가 여기 좀 이제 낙서를 했잖아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만약에 내가 2열에다가 지금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데이터들을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 2열을 내가 만약에 좀 좁히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열이 넓다라고 할 때, 또는 너무 열이 좁다라고 할 때는 열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글처럼 여기 안에서 바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는 언제나 머리글 쪽으로 갑니다. 행이나 열을 조절할 때는 행머리글 또는 열머리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열을 조절한다. 그러면은 2열의 요 열머리글에 2열과 F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열 너비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G열을 열을 좁히고 싶어요. 근데 G열에 지금 보니까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두 글자씩 적혀 있죠? 그러면 G열과 H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따닥. 자, 더블 클릭하면은 G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H열에서도 제가 해볼게요. H열과 I열 사이에 따닥. 자, 마우스로 끌어서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더블 클릭하면은 H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절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놓고 해도 되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조절해서 이제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적다 보면은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칸이 넓어야 되거나 좁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넓히거나 좁힐 수가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데이터를 범위를 좀 잡아볼게요. 아까 줄여놓은 부분을 좀 잡아볼까 하는데 지금 E, F, G, H까지를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줄였죠. 자, 범위를 좀 잡을게요. 여기 데이터 있는 부분을 잡아두셔도 돼요. 자, 범위를 잡을 때 G열서부터 마우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 방향 화살표가 좀 굵게 있잖아요. 여기서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열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M열과 N열, 열머리끌 사이에서 누르면서 끌어주면은 여기 점선 같은 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선택한 열들의 너비를 다 요 점선만큼의, 요 기준선만큼의 너비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들의 너비를 다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자 할 때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요. 내가 원하는 열 너비대로 맞추는 게 가능해요. 또는 제각각 열 너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여기 M열과 N열 또는 L열과 M열 요 사이도 다 가능해요. 열 머리끌 부분에 요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제각각 열 너비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하나씩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해 놓고 만약에 열 너비를 맞추면 다 똑같은 열 너비로 맞춰지고, 만약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맞추게 되면은 다 제각각 알맞게 열 너비가 조절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을 때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행의 높이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행머리끌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세표 나오면은 끌어서 조절하시면 그 행의 높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15행에서 높이를 조절하는데 범위는 3행부터 다 잡았다면 3행이 지금 제가 15행을 기준해서 높이를 맞춘 것대로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조절해야지, 여기까지 넓혀야지 라고 해서 15행을 여기까지 넓혔다가는 그 기준행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만약 15행을 내가 조절한다 라고 한다면 혹시 좀 까만색 선이 좀 진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지금 범위를 잡은 3행서부터 15행까지의 높이를 다 요 높이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은 행의 높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제각각 알맞게 행 높이가 조절되기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엑셀에서 이렇게 한번 행 높이, 열 너비를 조절해 보았고요. 시험에서는 물론 행 높이, 열 너비 맞추는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A열의 열 너비를 1로 맞춰라 이 문제가 나와요. 네, 그게 기본 세팅인데 열 너비를 그럼 1이라는 어떤 값으로 딱 맞추고 싶다면 A열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A열을 찍고 오른쪽 열 너비를 누르세요 라고 했었죠? 우리가 여기서 칸을 이렇게 조절해도 되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1.75, 뭐 1.5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맞춰도 되는데 1을 딱 맞추려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수치가 있을 때는 그 해당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너비를 1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하면은 열 너비를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처음 이제 작업하실 때 그리 어렵진 않을 거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엑셀은 요거 외에도 기능들이 좀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워가면서 한번 이제 ITQ 문제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요 엑셀 창은 다시 닫고 다시 열게요. 자, 엑셀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 세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새 통화 문서를 여시고 나서 보면은 하나의 워크북 안에 하나의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 시트를 A열을 열 너비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가셔서 열 너비 값을 1을 적고 확인을 합니다.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용 만들면서 그때 열 너비를 조절해 볼게요. 자,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요것도 이따 작업하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답안 시트의 이름은 이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맞춰보자.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름을 바꿀게요. 여기를 따닥 제1작업. 자, 시트는요 우리가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즉 이 제1작업을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제1작업이 복사가 돼요. 시트를 다시 제1작업 요거 이름 바꾼 거 여기까지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부터 다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한 게 어떤 거냐면 엑셀에서 새 통합 문서를 열고 A1에 클릭하신 후에 A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너비를 1을 준 거예요. 그죠? 시트1 요 이름은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일단은 이대로 둔 채로 해볼게요. 여기 시트1 위에서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옆으로 끄는 거예요. 이게 시트 복사예요. 또 한번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쐐기 모양 보이죠? 여기 세모, 삼각형, 역삼각형. 이때 놔주시면 이렇게 시트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시트 이름을 따닥 해서 제1작업. 어차피 이름 바꿀 거니까 여기도 따닥 해서 제2작업.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여기 바꾸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름들이 제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바뀌었고 시트 1의 열너비 A열을 1로 조절한 것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이 작업과 3작업도 모두 다 A열은 열너비가 1로 맞춰져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자, 2-12페이지. 네. 데이터 입력과 서식 설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이제 적어볼 건데요. 제1작업 시트를 찍으시고 B2 셀을 찍어주세요. 여기서부터 내용 적을게요. 조건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잠깐만 먼저 보자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 11로 주래요. 지금 굴림 11 맞죠? 그래서 따로 고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주문 일자, 그 다음에 주문 식품, 용도, 주문 수량. 여기 보니까 한 셀에 두 줄 있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Alt 엔터. 단위 땡땡명, 가격, 납품업체, 콜레스테롤, 그 다음 여기도 지방, Alt 엔터, 단위 100g, 그 다음에 1인분 가격. 자, 보면 칸이 좀 모자라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긴 좀 적당하게 넓혀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19년 1월 2일) 19년 1월 10일
일자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마우스에서 커서를 글로 가야 돼? 아니면 그냥 방법 없어요? 처음으로 아니 탭을 누르면 여기까지 탭으로 쳐서 갔다면 네. 엔터 치면 이쪽으로 가요. 아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나가 엔터 방향키로 치면 가거나 네네. 클릭해서 적으시면 돼요. 네. 네, 다 썼어요. 여기는 세 칸 잡아서 병합. 그러고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병합이 되죠. 두 칸 잡아서 병합. 세 칸 잡아서 병합. 이렇게 그냥 데이터만 먼저 적어주세요. 자, 일단 B2셀에서부터 J12셀까지 범위를 잡고 일단은 여기서 홈 탭에 글꼴의 중간쯤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테두리가 모두 쳐집니다. 여기 홈 탭이 여기 있어요.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꼴에서 여기 보시면 모든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자, 그러고 2-12페이지 내용을 조금 읽겠습니다. 조건 부분을 보실 건데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귀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래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서식인 부분들을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좀 할게요. 가운데 정렬, 여기도 가운데 정렬, 여기도 가운데 정렬 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인 부분들을 가운데로 좀 보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괄호 1번을 해볼 건데 B2에서부터 J2셀, 그럼 B2에서부터 J2셀까지 잡고 그 다음 G12셀, I12셀을 컨트롤 누르면서 G12셀, I12셀을 찍어요. 그리고 주황으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여기 홈 탭의 글꼴의 채우기 색을 주황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채워집니다.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 보시면 아까 테두리 옆에 채우기예요. 여기서 주황색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H3에서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밀리그램을 표시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H3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을 때 숫자 뒤에 원자 붙였던 거랑 같은 형식인데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밀리그램을 붙이라고 한다면 콜레스테롤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주세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거는 콜레스테롤 범위 안에서 누르시면 돼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형식을요. G표준은 지우고 0을 적고 밀리그램을 문자로 붙일 거니까 따옴표 mg 따옴표 이렇게 만들고 확인해 주세요. 0 적고 따옴표 mg 그 다음 따옴표 닫고 확인. 네, 0은 숫자를 뜻해요. 0 적고 따옴표 mg 따옴표 닫고 확인. 자, 괄호 3번입니다. 이번에는 1인분 가격인데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으로 구하래요. 그럼 여기 1인분 가격인 제23셀을 클릭해 주시고 계산할 거니까 등호를 적어요. 그 다음에 해당 줄의 가격, 즉 F3셀을 찍어 주시고요. 나누기 주문 수량 23셀을 찍고 엔터. 그럼 1인분 가격이 나와요. 엔터를 찍어요? 네. 네. 계산할 셀에 커서를 찍어 놨다면 등호를 적어요. 는 표시. 그 다음 여기서 1인분 가격이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해당 줄의 가격을 찍어요. 지금 F3셀이죠. 그러면 여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수량 단위명이니까 해당 주문 수량 단위명을 찍어요. 그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1인분 가격이 나와요. 주문 수량 나누기 그 표시는 해야죠. 슬래시. 네, 나누기 해주셔야 돼요. 가격 나누기 수량. 하고 그럼 1인분 가격이 나왔고 오른쪽 하단 채우 핸들을 끌어보면은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1인분 가격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 단위 콤마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네, 숫자 범주로 가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시고 소수 자릿수 한 자리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생기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올 거예요. 그것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계산까지 했는데 계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가주세요. 숫자 범주를 고르시고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시고 소수 자릿수 한 자리 늘려요. 그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소수 자릿수랑 그리고 자릿수 한 자리까지 나오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2셀의 납품업체, 계림농산, 영진마트, 현진상사만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그럼 납품업체인 H12셀을 찍으세요. 클릭. 네, H12셀 클릭. 클릭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추시고 목록. 네, 목록. 여기 원본에다가 적으세요. 계림농산 쉼표
영진마트 쉼표 현진상사 이렇게 적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계림농산 영진마트 현진상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요 이렇게 떠요. 그 중에 고르면 돼요. 여기 바로 안 뜹니다. 놀라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얘도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C3에서부터 C10 영역에 대해 주문 내용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C3에서부터 C10셀까지만 범위를 잡아보세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요 위쪽이 이름 상자예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주문 내역 적고 엔터 칠게요. 적고 엔터. 그러면 주문 내역으로 이름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6번하고 7번 이제 조건부 서식인데요. 6번 조건부 서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셀의 값이 75인 경우 채우기 8항을 적용하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콜레스테롤 셀 범위를 잡아볼까요? 그러면 H3에서부터 H10까지 이렇게 콜레스테롤 셀 범위를 잡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지금 75와 같은 걸 찾을 거니까 셀 강조 규칙의 같음 해서 75와 같다면 채우기를 파랑으로 채워라. 파랑이 여기 없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서식할게요. 채우기를 색깔을 파랑 고르고 확인. 확인하면 이렇게 75에 색깔이 칠해졌어요. 네,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같음. 그래서 75와 같을 때 파란색으로 채워라 라고 했으니까 적용할 서식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파란색을 고르고 확인하시면 되죠. 확인.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계속 수식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이 75 이하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빨강이래요. 자, 이번엔 행해줘야 되니까 행범위를 잡을 건데요. B3에서부터 J10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홈 탭에 아까 조건부 서식에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이 있습니다. 세규칙. 자,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B3에서부터 J10까지 여기까지가 행범위니까 행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의 조건부 서식의 수의 규칙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준 것까지 한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는 콜레스테롤이 75 이하인 행 전체에 글꼴을 빨강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에 요 칸을 클릭하시고
콜레스테롤의 제일 첫 번째 셀인 H3셀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안 찍어 그 자동이에요? 예, 얘는 자동으로 생겨요. 이렇게 달러 H 달러 3의 형태로 나올 텐데요. 요 앞에 있는 달러가 뒤에 걸 고정시켜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H열을 고정하고 3행을 고정한다 라는 뜻인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은 고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F4번을 2번 누르세요. 딱딱. 네, 어떤 거요? F4번이요. 그러면 달러 H3의 형태로 바뀌었죠.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얘가 75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요게 이하예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하고 75. 그건 어디 있어요? 요거는 적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은 부호가 있죠. 요게 이제 작다란 뜻이고 이게 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75. 네, 밑에 보시면은 네, 작거나 같다 75. 이거 자판에 있는 거 하면 안 네, 되나? 자판이 있는 거예요. 느낌표. 그래서 서식으로 가서 글꼴에 가셔서 하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네, 75까지 하고 서식 엔터 말고 여기 H3이 작거나 같다 75까지 적었으면 서식. 그래서 글꼴 탭에서 색깔을 빨강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75 이하인 부분에 이렇게 셀들이 빨갛게 바뀌어요. 네, 글꼴 탭에서 빨강. 자, 그 다음 7번은 조건부 서식의 1인분 가격에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요거 안 됐어요? 자, 일단 조건부 7번은요. 1인분 가격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주래요. 그래서 1인분 가격인 범위 J3에서부터 J10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중에 막대에서 녹색을 고르세요. 네,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중에 녹색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얘를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수정해야 되는데, 다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가셔서 규칙 편집, 최소값을 최소값, 최대값을 최대값 설정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일단은 범위 잡아서 조건부에서 데이터 막대 녹색 주시고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다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데이터 막대 규칙 편집, 최소값을 최소값, 최대값을 최대값 하고 확인. 이렇게요. 자, 이제 모양을 좀 꾸밀 건데요. 바깥쪽에 여기 외곽선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는 보면은 짝대기가 있죠. 그죠?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완성. 자, 여기까지 완성해 볼게요. 가격하고 지방 부분에 보시면 가격이 지금 천 단위 구분교가 예제선 찍혀 있어요. 물론 지방 부분도요. 그래서 가격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지방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쉼표 스타일 한 번만 누를게요. 쉼표 스타일은 천 단위 구분교를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작업이 완전히 끝났어요. 좀 할만했어요? 자, 넘겨서 2-20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 네, 2-20페이지. 여기에는
날짜 형식에 대한 내용과 사용자 지정 형식 코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지금은 그냥 사용자 지정 형식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0을 우리가 적고 미리그램 적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자, 0은요,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0 코드만큼 숫자가 크지 않아도 해당 숫자 앞에 0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0은 숫자 서식이고 해당 자리에 값이 없어도 0이 있으면은 값을 0으로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샵의 경우도 숫자예요. 근데 이 샵은 유효하지 않은 0값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한번 1, 2, 3이라고 그냥 숫자를 적어봤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보시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셀 서식을 만약 00000 0을 5번 적으면 이게 자릿수를 5자리를 다 채워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셀 서식에 아까 똑같이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 서식이라고 했던 샵을 5번 적어볼게요. 샵. 자, 이 경우는 해당 자리에 0이 없잖아요. 해당 자리에 자릿수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쉼표는 천 단위 콤마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다가 1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150이 맞나? 지금? 네, 지금 1,500을 적었네. 1,500만 원을 적었어요. 그럼 얘를 오른쪽 셀 서식으로 가서 만약에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샵 쉼표 샵 0이라는 형식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쉼표 있는 거는 천 단위 구분기를 찍어라 이거예요. 아까 샵이랑 0은 숫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숫자의 중간에 천 단위 구분기를 찍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샵 쉼표 샵 0이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 값이 없고 0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0으로 적혀요. 자, 만약에 여기서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아까 샵 쉼표 샵 0을 고르고 이 뒤에다 쉼표를 붙인다. 이 경우는 쉼표는 천 단위 배수가 돼요. 가끔 값이 너무 많을 때 1,000원 단위로 자르곤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쉼표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천 단위 배수가 돼서 적히더라. 이렇게 공색이 사라지는 거 보이죠? 위쪽에 여기 보기 보시면 하고 뭐 따옴표하고 1,000원 이렇게 적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뭐 보통 값이 클 때 부동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이 이름 뒤에다가 누구누구님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자, 아까 숫자의 경우는 0이나 샵 뒤에다 뭔가를 붙이면 된댔죠. 문자의 경우는 골뱅이에요. 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형식에 만약에 골뱅이를 적고 뒤에다 님을 적으면은 골뱅이 뒤에 님자가 붙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셀 내용이 문자일 때 셀 내용을 그대로 표시라고 여기는 좀 알아보기 힘들게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뒤에 주문식품 아까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식품이라고 붙이고 싶다.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서 얘네는 문자니까 형식에 골뱅이를 적고요. 뒤에다 식품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문자 뒤에 식품이 붙어서 나와요. 이런 게 셀 서식에서는 골뱅이 기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쥐표준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지우고 있었는데 얘는 뭐냐면요. 숫자를 입력한 그대로 표현해주는 서식을 쥐표준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는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쥐표준은.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여기 앞에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서 알려드렸고요. 좀 넘겨서
2-24페이지 펴주세요. 2-24페이지. 합격생의 비법이라고 적혀있는 절대주소를 이번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건부 서식 할 때요. 그죠? 달러 표시를 막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절대 참조예요. 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는 좀 잠깐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모두 지우기. 자, 여기다가 제가 등호를 적고요. 여기 있는 C3셀을 B2셀을 찍어 볼게요. 여기 위에다 할까, 기왕에? 등호 적고 B2셀을 찍고 엔터를 쳐보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B2셀을 참조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B2셀이 그대로 가져와질 거예요. 자, 여기서 앞뒤에 달러가 없죠. 요런 게 이제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 참조는 셀 주소 앞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경우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얘가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되면서 이렇게 참조를 해줘요. D2, E2, F2. 만약에 주문 일자를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참조를 합니다. 이게 날짜 값들이니까 일단은 지금 값이 나온다고 당황할 건 없어요. 자, B2셀을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이렇게 열로 끌면 열로 한 번씩 이동이 되고요. 행으로 끌면 행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데이터만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행과 열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겠죠. F4번 한번 눌러보시면 $B, $2의 형태로 고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고 해요. 이 달러가 하는 역할은 뒤에 있는 걸 고정을 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비열을 고정하고 이행을 고정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엔터. 자, 얘를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주문 일자만 그대로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주문 일자를 아까 전처럼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주문 일자가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B, $2는 비열을 고정하고 이행을 고정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옆으로 끌든 밑으로 끌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 B2셀만을 참조하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 B2셀을 클릭을 해가지고 엔터를 네. 쳤을 때 네, 그 밑으로 내렸을 때 십자가가 나오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면은 요거요? 주문 일자 밑으로 네, 그 여기. 플러스가 나오면 네, 밑으로 했을 때 네. 날짜가 안 나오고 숫자가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실인데 그때 안 보셨구나. 다시 돌려볼게요. 저도 아까 이렇게 뜬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날짜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날짜는요. 날짜에 일반으로 이렇게 고쳐보면 날짜 값을 갖고 있어요. 그 날짜 값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날짜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면 얘를 따닥 하고 엔터 치면 다시 이렇게 날짜로 참조되네요. 날짜로 바꿔보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이 셀을 참조를 시켰기 때문에 범위 잡고 여기를 날짜로 바꾸니까 좀 이상하게 내 맘대로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제가 했던 방법은 따닥 해서 엔터를 쳤어요. 자, 여기 주문 일자를 제가 F4번 누른 이 상태가 절대 참조라고 했죠? 그럼 또 한 번 F4번을 누르면 이거는 뭐냐면 혼합 참조라고 해요. 얘는 앞에 앞에 뭐가 없죠? 그러면 비열은 고정하지 않고 이행을 고정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만약 이때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열은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식품 용도, 주문수량 가격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됩니다. 근데 행은요 고정을 했기 때문에 주문 일자만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F4번. 요것도 혼합 참조인데 보시면 비열이 이번에는 이 비열이 이번에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열을 고정했고 이행은 고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얘를 체육 핸들로 끌 때 비열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가 된다면 밑으로 체육 핸들을 끌 때 행은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값들이 나올 거예요. 다시 F4번 누르면 상대 참조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혼합 참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는 거는 행과 열을 모두 다 고정을 해서 그 값만을 참조하는 게 절대 참조라면, 상대 참조는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1인분 가격 할 때도 상대 참조로 했잖아요.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채우기가 이렇게 끌려지면서 계산이 된 거, 그런 게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 참조는 행이나 열을 하나만 고정하는 게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지금 2시 34분인데 일단은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요거를 하나 작성을 해볼까 해요. 일단 연습 좀 해야 된다고요? 네네. 네, 범위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요. 표시용수 사용자 지정. 그 다음 여기 형식들 지우고 여기다 골뱅이, 그 다음에 뭐 따옴표하고 식품 적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골뱅이 또 이게 약속이에요? 골뱅이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문자 뒤에 식품을 붙여라 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깔끔하게 하려면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안 붙여도 그냥 한글 같은 경우는 얘네가 문자구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렇게 적었어요. 쌍따옴표, 예, 양쪽에 붙여야죠. 원래 요게 더 깔끔하죠? 하고 확인. 이거 문자로 할 때는 골뱅이를 넣고 와. 네, 문자는 골뱅이, 숫자는 0이나 샵. 이게 그 말이구나. 문자일 때는 골뱅이구나. 자, 그럼 제2작업에 일단 가서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요거 2-27페이지 내용을 좀 적는 걸로 하죠. 그러면은 비사스에서부터 작성하겠네요. 학교, 지역, 경쟁률, 부분, 학과수, 모집 인원, 커트라인. 저장을 지금 하셔도 되고 이따 하셔도 돼요. 지원자. 이 작업 어디서 해요? 이 작업으로 일단 왔어요. 알트 누르면서 엔터, 순, 위. 왜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비뭐 3년에서 하면 안 되고 이건 사연에서 네, 출력 형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비트셀에서 먼저 했네. 혹시 이렇게 하신 분은 2칸 추가해야 되죠? 그럼 범위 잡고 삽입하시면 이렇게 2칸 추가되기도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범위 잡아서 끌어서 비사셀로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죠. 그러고 보니 저도 비트셀에다 했어서 위치 바꿨어요.
문서의 ITQ 폴더로 갈게요. 그리고 오늘 날짜 빼기 이름으로 하죠. 2022년 02월 14 빼기 이름 해서 엔터.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네, 그냥 오늘 날짜로 저장해 두시면은 찾기 쉽겠죠? 14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데이터는 다 적었으니까 수정하는 거서부터 진행할 거예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